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내란 사건 재판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근데 요즘 진행되는 내란 사건 재판이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내란 주도 세력들이 계속 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정치적으로 뭔가 쇼부를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재판부는 이들의 이런 꼼수를 제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지를 하기는커녕 재판부가 이런 지연 전략에 함께 놀아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오늘은 김용현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김용현 재판이 두 가지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권남용 관련된 재판이 있고 또 하나는 내란 사건 본류 재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직권남용 재판이 현재 재판 정지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한참 열심히 잘 진행되고 있던 내란 사건 본류 재판도 지연 전략이 먹혀 들어가는 그런 양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글쎄 다른 사건도 아니고 내란 사건인데 이런 일이 과연 가능이나 한 건지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뭐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심지어 윤석열은 구치소에 휴대전화를 반입했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이 적폐 세력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라는 얘기가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용현 재판 소식 일단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장 취재 다녀온 이분뉴스 강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현 재판 엊그제도 열렸잖아요. 네, 월요일 날에도 김용현 재판이 열렸었죠. 그 재판이 아마 김용현의 뭐 직권남용하고 증거인멸 그걸 다루는 재판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 재판은 정지가 됐다고 했죠? 그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할 이전 신청을 내 가지고 지금 정지 상태입니다. 관할 이전 그러니까 법원을 바꿔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이제 재판부 판사를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법원 자체를 바꿔달라. 아니, 어디로 바꿔달라는 건지 모르겠어. 중앙지법이면은 맞는데 그렇죠. 어디로 군사법원으로 가자는 거야? 제 생각에 군사법원은 아닌 것 같고 뭐 옆에 있는 뭐 서부지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원지법 이런 식으로 좀 바꿔달라고 요청. 서울 남부 그러니까 저기 그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 서울 남부지법 관할이라서 남부지법으로 옮겨달라는 얘기인가 싶기도 한데 아니 또 김용현은 또 용산에서 사고 쳤잖아. 용산에서 사고. 그러면은 그것도 중앙지법 관할이 맞아요.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받아줬다는 것 자체가 되게 황당무계한데 그런 김용현이 또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죠? 네, 현재 오늘 중앙지법 지기현 재판부에서도 재판 중지를 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이번엔 또 뭘로 재판 지연을 시키려는지 참 궁금하네요. 오늘 이 8월 11일 이 당시가 재판 중지당한 날이거든요. 네. 그 당일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의견서가 뭐냐? 위헌 법률 심사 제청을 요청했어요.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했다. 네, 맞습니다. 김용현이 지기현한테 네. 무슨 위헌 법률 심판이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특검법에 보면 11조 1항에 특검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 이거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신속한 재판이 위헌이라고요? 예, 이 신속한 재판이 어떻게 써져 있냐면 1심에 6개월, 그리고 2심, 3심에 3개월, 3개월에서 1년 안에 끝내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가 위법적인 일이다. 왜 그러냐면 재판을 신속하게 받아야 되기도 하지만 이 실체적인 진실, 그러니까 팩트 기반으로 재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선거법 사건도 6개월 만에 끝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위헌 법률 심판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는데 이건 또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직 받아들여지진 않았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예.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논의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기현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받아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심판을 하는 거자 그 심사를 할 때 이거 진짜로 위헌 법률 심판을 할 건지 말 건지 그 심사하는 기간 동안 또 재판이 잠시 정지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심사를 받게 되면 재판이 정지를 당하는 거고 아마 지기현 재판부가 이번에는 이걸 아예 올려보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 생각이 들거든요. 야. 그래서 지금 이 심사를 받을 건지 받지 않을 건지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일단 이게
심판 신청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이건 결론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안 하더라도 안 한다고 결론 내릴 때까지 재판이 정지될 수도 있어요. 사실상 재판을 시간을 끌겠다, 지연시키겠다라는 의도가 너무나도 명백한데 이 명백한 김용현의 의도를 그대로 그래서 용인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심사가 받아들여지면 매우 큰일 난 게 뭐냐. 휴정 기간 때문에 지금 재판도 20일 만에 진행이 된 거거든요. 네. 약 한 달 정도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가 다시 재판이 진행된 겁니다. 근데 이제 다음 기일은 잡았으니까 만약에 다다음 기일에 이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아마 심사도 한 2달에서 3달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내란 재판이 훨씬 더 뒤까지 딜레이가 될 것이다. 아니 지금 김용현 같은 경우 이미 6개월 구속기간 6개월이 끝나가지고 이제 뭐 일단 석방될 뻔했다가 새롭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현재 구속이 돼 있는 연장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 기간도 지금 시간을 질질 끌겠다. 이미 한 달 이상 시간을 끌었는데 원래 6월 말에 석방되려고 했는데 지금 8월 초니까 한 달 반 정도 이미 진행이 된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2-3달 진행되면은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재판 할 거야 말 거야? 재판을 이제 질질 끌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고 어. 그리고 이제 다른 한 가지 또 주장을 했습니다. 특검법 11조 사항에 보면 이제 특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허가해야 된다. 이러한 조항이 있어요. 그 재판 그렇죠. 중계 방송을 허용하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죠. 근데 이것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왜요? 이 공개 재판 원래 공개 재판 원칙을 공개 이야기를 재판 했었거든요.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들어오기 전에 검찰이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았을 때는 당시에 초반에 비공개 재판을 했었습니다. 검사 측에서. 네. 그런데 이제 김용현 측에서는 공개 재판이 원칙인데 왜 공개 재판 안 하고 비공개하냐라고 하면서 엄청 따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거꾸로 그렇죠. 공개하겠다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나 진짜 이거 답답한 사람들일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러면은 이런다고 시비 걸고 저러면 저런다고 시비 걸고 뭐 그러겠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이걸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봅니다. 반대를 왜 그러냐면 만약에 동의를 하면 이래나 저래나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저번에 받았었던 그 증거인멸 재판 같은 경우에도 그 공개 재판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게 원래 첫 준비 기일에 5분 안에 끝납니다. 그렇죠. 변호인 누구 참석했나 물어보고 검찰 측 누구 참석했나 물어보고 그걸 물어보면 당일날 5분 안에 끝나는 일인데 기일 2일 동안 2번을 했거든요.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됐어요. 이게 왜 결정이 안 됐느냐? 김용현 변호인 측에서 끝까지 대답을 안 하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재판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지금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넘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지금 재판 중지를 당한 재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면은 공판 준비기를 한 번 더 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뭐 이래저래 또 뭐 중지시킨다 만다 이러고 있는 판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그렇죠. 재판이 중지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뭐 아니 그 재판을 공개할 것인지 말 건지를 두고 또 시간을 끌면은 야 이거 정말 누가 보더라도 시간 끌려고 오만 때만 시비를 다 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월요일 날에 그 재판 중재 성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란 재판, 본류 재판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렇게 우겨보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재판 정지할 수 있지 않을까. 믿져봐야 본전이다. 믿져봐야 본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참나 내란과 관련돼서 특별검사법, 내란특검법이 위헌이다라고 일단 그 시비를 건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내란이야말로 위헌인데 이 어마어마한 위헌을 저지른 내란 세력들이 이렇게 법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 보니까 이래서 법꾸라지라는 둥 법기술을 부린다는 둥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 김용현 재판과 윤석열 재판의 특징이 있는데요. 다른 내란 재판에 비해 가지고 우선 내란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군사 재판에 나오고 있는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는 내란 자체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전제부터가 다른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돼봤자 결론이 거의 정해져 있다 보니 그렇죠. 심지어 이제 김용현하고 윤석열 빼고 나머지는 다 내란이라고 인정해 버렸고 내란 행위를 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다만 나는 지시를 따랐을 뿐이 내 것만 좀 봐주세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용현하고 윤석열은 어찌되든 간에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거야. 아니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다른 방안이 없을 수도 있긴 있겠어요. 사실 윤석열과 김용현이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결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그 사이 어떤 정치적 변화가 오기를 그렇죠. 노리고 있다. 예. 참 이런 걸 보고 꼼수 장렬이라고밖에 제가 표현이 안 되는데 꼼수 장렬이네요. 이게 오늘 그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결론이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재기현 재판부에 좀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논의가 나오면 다음 기일이라든지 늦어도 다다음 기일에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좀 질질 끄는 경향이 있어요. 결론을 내주지 않고. 그래서 아마 이번 결정 같은 경우에도 한 다다음 기일이나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8월 달이 넘어간다는 얘기도 되는데요. 8월 그렇죠. 말 정도 나온다는 얘기네요. 아마 8월 말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월부터 다시 재판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벌써 2달 이상을 허비한 상황이 되는데 그럼 재판 언제 하려고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재판이 늘어지는 판에. 재판은 8월 21일 날 이미 기일은 지정이 돼 있는데 어. 이 논의가 끝나는 과정이 좀 뒤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야. 기일은 진행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네. 자, 앞서서 지기현이 받아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뭐 안 받아줄 것 같다라고 보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기현 재판부에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만 적용되는지 기존 검찰이 기소해 특검에 인계받은 사건도 적용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재판장은 해당 법이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 특히 중계라든지 반드시 공개 요건이 이 사건에 특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법에 의해 가지고 기소되는 것이 기존의 검찰의 기소에서 인계받는 것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지기현도 좀 이상하긴 이상하다. 예. 그러니까 지기현은 법이 아무리 바뀌었지만 이 법 나오기 전에 이미 재판이 시작됐으니 특검법 적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중계방송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위헌 제청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윤석열한테 유리한 얘기예요. 그래요? 지금 현재 내란 특검법이 윤석열이나 김용현이 기소되고 난 다음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동안 계속 거부권 하는 바람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법 우선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국법 우선을 국법이 적용된다고 본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소급효가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재판이 공개되어야지 공정한지 안 한지 그리고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뻘짓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지기현 입장에서는 공개 안 하는 게 유리하니까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아무튼 안 받아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기각을 시키지 그걸 또 뭐 또 검토해보겠다는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떠한 내용이 나와도 다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기사 지기현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간 끌어가지고 결국에는 얼렁뚱땅 넘어간 사안도 있기는 해요. 네. 지난번에 보면은 기억하실 거예요. 비아폰 서버 압수수색한 그거. 그게 이제 검찰이 임의 자료를 확보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특검에서 확보를 한 거였단 말이에요. 네. 자, 근데 그 자료를 이제 법원에서 이제 지기현 재판부가 이 자료를 쓰려면은 기존 특검 재판부한테 압수수색 영장을 보내가지고 그걸 받아내는 이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영장을 지금까지 발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게 지금 6월 달에 나네, 7월 달에 나네 했었는데 지금 벌써 8월이잖아. 지금 한 3개월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벌써 뭘 의미하느냐? 시간 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 시간을 끌어서 유야무야 돼버리게 만들겠다. 이미 그렇게 한 적이 있는 거야. 재미 한번 본 거야, 지기현은. 그래서 지금 이런 짓 하고 있잖아요. 이래나 저래나 본인이 지금 결정 안 내렸으니까.
이제 결정을 안 내렸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당시 용산의 그 경호실에서 검찰 측에도 이 자료를 줘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따로 압수수색을 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미 제출이 돼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본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지기현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안 했고 문제는 그냥 해결이 돼버린 거야. 지기현은 똑같은 이런 방법을 쓰는 거야. 자기가 총대를 매기 싫다는 거지. 남이 총대를 매면은 내가 그거를 쏙 집어먹긴 하겠다. 일종의 그것도 법기술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대답하면 언론에서 난리가 나니까 그냥 흘려보냄으로써 그냥 자연스럽게 처리되기를 기다리는 거네요. 네, 문동화를 따라 자연빵으로. 자연빵으로. 원래 자연빵이라는 얘기가 검사들한테 나온 얘기예요. 오, 그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주변 뭐 친구나 친인척들한테서 청탁받은 사건이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이 청탁받은 사건이 그러니까 검사가 개입을 안 했는데 개입한 것과 똑같은 결론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안 했지만 자기가 한 척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빵이었다고. 자연빵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종의 은어죠. 서초동 은어인데 직연이 딱 그런 거를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미루다 보면은 뭐 다 된다. 잊혀진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 이런 사람이 재판을 계속 맡고 있다는 게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다른 내용은 뭐 재판 진행이 안 됐나요? 오늘 이 증인으로 성관이와 관련된 증인이 3명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증인신문을 진행이 됐군요. 네, 증인신문으로 이제 3명이 나왔는데 오늘 첫 번째 증인이 성관이 직원이에요. 성관이에서 이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인물인데 시설 관리자. 그러니까 계엄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뭐 핸드폰 내놔라. 네. 서버 어딨냐? 뭐 이렇게 물었겠죠. 예, 맞습니다. 이 비상계획 담당관입니다. 비상계획 담당.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왔는데 원래 이분이 오전만 하고 돌아갔었어야 돼요. 이제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재판이 진행되거든요. 네, 오후 4시까지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오전만 하더라도 이 특검 측과 재판관 그리고 변호사 측이 공방이 오가가지고 약 1시간 20분 정도 재판이 지연이 돼요. 야, 오전 재판이 원래 시간이 좀 짧은데 그렇죠. 2시간 남짓인데 그 1시간 반을 엉뚱한 데 소비를 했으면 오전 재판은 거의 못했다는 얘기네요. 오전 재판을 거의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짧게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김영현 측이 뭐라고 특검한테 시비를 걸었느냐? 변호인 측이라는 말을 씁니다. 특검에서. 변호인 측, 자기들 말하는군요. 그렇죠. 변호인 측은 이러니까 그런 말을 쓰면 어떡하냐? 언론에서 하는 말인데 예의를 갖춰줘라. 그게 왜? 피고인 측이라고 그래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 측이라든지 아니면 김영현 측이라고 하는 것 자체 용어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예를 들면 뭐 김영현 피고인이라든지 김영현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지칭해서 불러야지 어디 그렇게 예의 안 갖추고 얘기를 하냐. 예의가 없다고 하기도 어려운데. 근데 그걸 예의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군요. 왜 그러냐면 이런 주장을 하면 약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또 공방이 오가게 되는 겁니다. 곁다리 가지고 공방을 일으켜가지고 시간을 끄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꼈을 때는 정말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공방이 오가면 최소 10분에서 20분은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 명확하다라는 거죠. 야, 이런 일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법정에서. 네. 이걸로 재미도 좀 받겠네. 재미를 많이 봤죠. 제가 이 말씀도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스러운 게 매번 김용현 재판을 다녀오면 김영현 변호인 측에서 딜레이를 계속 건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드리잖아요. 매번 하는 매번 얘기죠. 시비 건다. 이 말 좀 안 드리고 싶은데 진짜 매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법원에서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부가 제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지하려는 그런 태도는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우선 지기현 측 같은 경우에는 제지하려는 그런 의도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비교해가지고 중간에 끊는다라는 정도지 제지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김영현 측이 얘기하면 진짜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야. 이하상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등등 기타 등등 해가지고 서로 계속 한마디씩 하면 공방이 오갈 거 아니에요. 네. 변호인이 거의 한 7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사람이 한마디씩만 하면 10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전에 다 들어줬어요. 요즘에는 한두 번 들어주고 그래도 끊어줍니다. 근데 과연 이게
재판장이 제대로 소송 지휘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는 저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유의원 법률 심판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너무 티가 나니까 안 받아줄 수도 있으나 그렇죠. 그밖에 소소한 다른 걸로 시비 잡는 거는 트집 잡고 하는 거는 웬만하면 다 봐주고 있다. 그러면은 시간 끄는 그런 지연 전략에 재판부가 같이 동참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는 제발 중간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는데 그 얘기만 하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야, 참. 야, 참. 자, 좋아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네. 오늘 그러니까 선관위 쪽 관계자가 나와서 증인신문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서버라든지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오늘 증언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시설 사무관 그러니까 비상계획 담당관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을지훈련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을지훈련 성관이가 국가 비상대비 계획에 참가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비상 대비 계획에, 을지 계획, 네, 충무 계획에, 네, 충무 계획에. 충무 계획에. 그러니까 이 증인 같은 경우에 우리 동참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성관이는 을지훈련에 이미 참가하는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참가. 그러니까 원래는 참가해도 되고 참가 안 해도 되는 기간입니다. 이례적이죠. 네, 그러니까 참가를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매뉴얼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성관이 같은 경우에서 비상사태에 대한 매뉴얼은 있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매뉴얼은 없다라고 언급을 없죠. 합니다. 근데 이 을지훈련을 참가한다라는 빌미로 김영윤 측에서 야 그러면 너네 성관이가 계엄 사령부라든지 아니면 계엄 사령관이라든지 지휘 및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해요. 을지 훈련에 참석한다고 계엄 사령관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황당한 소리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 시청자분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관이의 계엄군들이 들어와가지고 통제했었고 서버실을 확보했었잖아요. 이러한 일련의 행동 자체가 적법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군인이 와가지고 지휘 및 감독을 하고 방어를 해준 것이다. 을지 훈련에 참석하고 을지 훈련이 이제 보통 방어계 같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네. 뭐 을지 훈련에서 방어하듯이 계엄할 때도 방어하는 거 아니냐? 야, 그거 참 희한한 궤변. 그러니까 말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논리적으로 봤었을 때는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당신 왜 이렇게 전문가 아니냐고 본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아니냐고 계속 꼬치꼬치게 물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에 대한 인격 모독을 하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게 하려고 증인을 자꾸 모욕을 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확실한 게 이거는 물론 그 선관위 직원이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왜냐면은 충무 계획하고 계엄령하고는 또 달라요. 네. 근데 이제 김용현 측에서는 충무 계획에 계엄령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거든. 네. 그러니까 충무 계획에 동참한다는 거는 계엄령에도 동참한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충무 계획에 동참한다고 해가지고 계엄사령관의 통제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가 또 틀려. 전혀 다른 문제인데, 야, 이거 참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또 설령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선관위에 병력이 투입된 얘기는 또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병력을 투입해놓고 병력이 투입됐다는 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논리를 확장시키는 거지. 충무계획 안에 그 선관위가 포함되니까 이게 1차잖아요. 이게 전제잖아요. 네. 계엄령 계획도 충무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 계엄령 대상에 선관위도 포함된다. 요게 1차 일단 그 과장. 두 번째는 계엄령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병력 투입하는 것도 괜찮다. 이 2차 과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차례의 논리적 비약을 통해 가지고 합법이다라는 말을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 자체를 바꾸겠다는 얘기죠. 야,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비약이야, 비약. 비약이라 그러죠, 비약. 참, 골 때리네. 그렇죠. 여기서 웃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증인이 3명 나왔다고 했잖아요.
정보사 그 소령도 한 명이 나왔습니다. 아, 정보사에서도 증인이 나왔군요. 예, 그 증인이 나왔는데 그 증인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다 보지 않은 상태로 이제 마지막 증인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처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선관위는 국가 주요 시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계엄군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곳이네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거와 관련된 업무를 했었고 그 이후에 정보사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 뭐 시청이라든지 이런 곳은 포함이 되어 있다. 근데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요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선관위 직원들이 비상 대비에 대해 가지고 포함이 된 이유는 뭐가 있느냐? 만약에 북한군이나 이런 데 진짜 쳐들어오면 그쵸. 비상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가 내부에서 일어난 이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이 선관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부상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방어 계획에 들어간다 해도 방어를 위한 경비를 위해서 병력이 투입되는 거지. 선관위 견본안에 들어가지고 서버 뜯어내려고 한다. 이거는 거기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어떻게 거기다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진짜 프레임을 계속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뭐가 있냐면 아하. 그 당시에 정보사 군인들이 휴대폰을 압수한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 직원들한테서 휴대폰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뺏어갔죠. 이 압수라는 표현도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압수라는 표현은 이 선관위의 이 정보사의 압수가 아니라 이미 제출이다. 너 서버실 CCTV 그 이미 제출하지 않았었냐? 이 검찰 측에 왜 검사들은 이미 제출이라고 하고 이 적법하게 들어온 군인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가는 것 이거를 왜 이미 제출이지 압수라고 하느냐?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는 안 내고 싶었는데 냈으니까. 나는 안 내고 싶었잖아. 누가 내 핸드폰 내라고 그래. 안 내요.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군이 총 차고 들어왔어. 내놓으래. 안 내놓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압수수색 영장 없이 나왔으니 이미 제출 아니냐. 총 차고 있었다는 얘기는 또 싹 빼버린 거 아니야. 야, 이건 야비한데. 그리고 이제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 아직까지 서버실 CCTV 그 하드는 돌려 못 받지 않았느냐? 근데 너네가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계엄이 끝나고 바로 돌려받았잖아. 그러면 검찰이 더 악독한 거 아니냐?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야, 진짜 궤변도 그런 궤변이 다 있죠? 이것도 쓸데없는 말이긴 한데 이 변호사 측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 야 너네 그리고 검찰 조사 어디서 받았어? 선관위에서 받았지. 야 지금 군인들하고 국무위원하고 장관급들은 다 검찰 가서 조사 받는데 너네 어마어마한 특혜야. 그게 왜 특혜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고 쳤잖아. 일종의 공범이거나 공범일 가능성이 있어서 되는 거 피의자고 여기는 피해자고.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너네 어마어마하게 혜택 받는 거 무슨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아, 지랄하겠네 진짜.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궤변인데 진짜 어거지. 이런 걸 보고 이 사람들 법을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 하려고 법 배웠나? 와. 이게 계속 약간 성리학을 보면 이냐 기냐 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이기론을 막 싸우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용어 하나하나를 파헤쳐가지고 압수가 맞느냐, 이미 제출이 맞느냐, 뭐가 맞느냐 이걸로 계속 공방이 오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중요한 내용도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압수한 게 중요합니까? 이미 제출한 게 중요합니까? 휴대폰을 뺏어갔다는 게 중요하지? 아 그렇죠. 맞다. 뺏어가는 말도 하지 말라 그랬다. 아. 뺏어갔다라는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미 제출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소한 시비를 걸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증인 측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휴대폰 어처구니가 관련돼가지고 없겠네. 뺏었다는 말도 안 되고 압수했다는 말도 안 되고 하니까 뭐, 말을 못하는 거지. 뭐 전달을 그러다 보니까 그 오늘 증인 신문이 자꾸 길어진 거군요. 엄청나게 길어서 4시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이야. 참. 자, 그리고 봅시다. 증인 신문 오늘 선관위 직원, 정보사 직원 또 한 사람은 누군가요? 또 한 사람은 오늘 특전사 측에서 나왔습니다. 특전사 뭐 현역 군인이 나왔군요. 예, 이 제3공수여단 11대대장이 나왔는데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짧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이 성관이 투입 사실에 대해서 알았느냐, 아니면 뭐 비상계엄 이전에 대해서 알았느냐, 이러한 간단한 질문만 하고 바로 끝났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렇게 빨리 끝난 이유는 그 이전에 성관이 직원에 대한 진술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끝낸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모자랐었고, 특히나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성관이 직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비상계획 담당관인데 당시에 서버실 누가 관리했느냐? 민간인 2명이 관리했다. 이 민간인 2명의 이름을 아느냐라고 물어봐요. 알아야 돼? 아, 몰라도 되잖아요. 근데 모른다고 했죠, 당연히. 아니, 본인이 담당인데 왜 그걸 모르냐? 미친놈 아니야.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서 간의 사람들을 이제 비상상에서 조율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실 이 보안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모른다고 하면서 보안이 철저하지 않다라고 첫 번째로 주장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야, 그 민간 사업자, 그 민간 업체 네. 중국인 자본 투자 받은 거 알아요? 그거랑 그것도 뭐 상관이? 아, 당연히 모르죠. 근데 상관이 전혀 없잖아요. 이 계엄과 관련돼 가지고. 근데 계속 중국 자본의 투입을 받았다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이 상식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완전 딴소리잖아요. 그렇죠. 부정선거랑은.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중국? 중국 하면 부정선거인데 이거를 이어주려고 하는 거죠. 구구단체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소란을 일으키고 그렇죠. 어떻게든 간에 시간을 끌어보겠다. 네. 참 이거 진짜 말 그대로 꼼수네요. 말 그대로 꼼수고, 그리고 이 성관 연수원에도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성관이 연수원에 대해 가지고도 누가 교육을 받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기관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뭐 민주 시민들을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중국인하고 러시아 포함돼 있습니까? 뭔 얘기냐? 지금 국민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중국인이랑 러시아인 포함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관이야 중국과 러시아의 연관성을 계속 이어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엿보인다. 그러니까 재판이 산으로 가겠다 이렇게 되면. 아니 이렇게 되면은 사실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 판사가 화를 내요. 화를 내야죠. 근데 여기서는 뭐 거의 뭐 눈뜬 장님도 아니고 가만히 보고 있나 보네요. 다 듣고 있습니다. 야, 이거 근데 특검 측도 이러면 중간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재를 안 하는 이유가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라 만약 여기서 특검 측에서 뭘 하잖아요. 그러면 또 재판이 지연돼. 아이고. 또 재판이 지연됩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뭐 끌려가다시피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기군요. 지금 좀 끌려가고 있는 편이고, 지기현 같은 경우에도 무슨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변호사 측에서 아니 왜 검사 측만 편 들어주십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저희가 할 때는 죄송하다 그러고 특검 측 얘기할 때는 알아서 잘한다고 하고 이거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거 다른 사건에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개판 5분 전입니다. 야, 지기현이 이걸 다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 그러니까 이게 지기현 이런 사람이 결국 사건을 망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 지기현이 윤석열 출석 안 하는 것도 결국엔 봐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하자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내란 진압을 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내란 세력한테 거의 뭐 빌붙었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 야 이거 앞으로 걱정이네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예.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그 하는 꼬라지라고 하죠. 꼬라지를 보면 웃음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재판 이렇게 세 명의 증인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11월 8일 날 제출했었던 위헌법률 심사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지기현 측에서 이걸 받아들여 준다라고 하면 한 2달에서 3달 정도 재판이 정지를 당하는데 이거는 명확한 재판 지연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기현이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나 싶네요. 재판까지 들어갔는데 재판을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하는 사람들 미처 몰랐네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사실 이런 내용 알 필요가 없는데 다들 법률 전문가가 되게 생겼어요.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 때문에. 나라고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번 주에도 참 많은 재판들이 있었어요. 네 차례 재판 취재를 다녀왔죠.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판이 있겠죠. 다음 주에는 운이 좋게도 네. 그 윤석열의 내란 재판 음. 그리고 윤석열이 추가 기소된 재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재판에 붙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윤석열 관련된 재판을 다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좋긴 한데 안 나올 거잖아. 분명 안 나올 겁니다. 그럼 재판 이게 참 어찌 진행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다음 주, 참. 예, 다음 주도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자, 지기현이가 또 어떤 쪽으로 기울지 한번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이번 주는 이제 재판이 마무리됐죠?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예. 네, 월요일. 자,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